한 80군데 원서를 냈던 것 같아요. 한 군데도 연락이 안 왔어요. 그래서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죠. 만약에 자신감이라는 게 없었다라면은 아마도 잘 해내지 못하지 않았을까? 안녕하세요. 저는 김태현이라고 합니다. 현재 아마존 AWS에서 시니어 소프트웨어 디벨롭먼트 엔지니어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일을 시작한 지는 한 25년이 된 것 같고요. 어, 저는 그 극초반 벤처기업부터 시작해서 요즘 스타트업이라고 하지만 다양한 사이즈의 회사를 경험했었던 것 같고요. 반도체 분야라든지 SI, 앱 개발, 그리고 동영상, 게임, 그리고 사스, 클라우드까지 또 다양한 분야들에서 일을 해왔습니다. 현재는 아마존 AWS에서 하이퍼플레인이라는 팀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와, 너무 진짜 광범위한 업계 분야에서 많은 일들을 하신 것 같은데, 그러면, 어, 제일 처음 어떻게 이쪽 개발자의 꿈을 꾸게 되셨는지, 어떤 계기가 있었는지가 제일 궁금하거든요. 어려서부터 프로그래밍을 좋아했어요. 그래서 컴퓨터라는 물건을 처음 봤을 때가 1984년이었던 것 같은데요. 친구가, 야, 태연아, 내가 신기한 거 보여줄게. 이러면서 장롱문을 이렇게 탁 열더라고요. 거기서 뭘 하나 탁 꺼내. 그러더니 TV랑 연결을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막 키보드를 치니까 TV 화면에서 삼각형이 그려져요. 근데 어, 그 컴퓨터를 제가 처음 본 순간이었죠. 그 순간 너무 놀래가지고, 와, 나도 진짜 저거 멋있다. 나도 저거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부터 저는 프로그래머를 꿈꿨어요. 그때 첫 취업할 때 어려움이나 그런 것들은 없었는지, 그리고 또 만약 지금 첫 취업을 해야 한다라고 가정을 하면, 어떻게 이거를 좀 태클 하실지 그게 해서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이제 비전공자이기도 하고, 대학교에서 뭐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을 하지도 않았어요. 왜냐하면 저는 컴퓨터를 되게 하고 싶었는데, 어, 전공이 컴퓨터 전공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전공 수업을 듣기보다는 전산과 수업에 많이 들어가서 공부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졸업을 하게 됐는데 IMF라는 게 터집니다. 쉽게 말하면 그죠, 이제 망한 거죠, 나라가. 망한 거죠. 경제적으로 망한 거죠.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파산을 했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잃었어요. 굉장히 고통스러운 순간이었고, 안 그래도 신입 모집이 없는데 그 중에서도 병력 특례를 골라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죠. 음, 아직도 기억하는데 한 80군데 원서를 냈던 것 같아요. 한 군데도 연락이 안 왔어요. 그래서 낙담을 하고, 아, 나는 이제 군대를 가야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며칠 후에 갑자기 전화가 한 통 오더라고요. 공장이더라고요. 그래서 병역 특례를 뽑는다고, 프로그래밍 할 줄 아냐고. 그래서 무조건 가야겠다. 무조건 가야겠다고 해서 취업을 했죠. 음, 그래서 이제 들어간 회사가 반도체 관련 어, 일을 하는 회사였어요. 어떻게 보면 이제 불황에 접어들면서 이제 테크 기업들도 인원 축소를 하고, 그래서 졸업생들이 테크 잡을 찾기가 힘들다는 말들도 좀 흔치 않게 들리거든요. 심지어 일하시는 분들도 어, 일자리를 잃지 않을까 그렇게 고민하고 계신데, 태연님은 지금 첫 직장을 다시 들어가라고 한다면 혹시 한번 조언 같은 걸 해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지금 사실 굉장히 힘든 시기죠. 대레이오프의 시기이기도 하고요. 신규 입사하기에도 쉽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음, 저는 어려운 시기에 입사를 했지만 입사를 한 것은 완전히 운이었죠. 운이 너무 좋아서 입사를 한 케이스였고요. 어, 하지만 굳이 생각을 해보자면 만약에 제가
가고 싶어 하는 회사가 있었고, 나는 그 회사 아니면은 절대 안 가겠다라는 생각을 했더라면, 조금이라도 했더라면, 아마 그 회사에도 들어가지 못했을 겁니다. 하필 내가 첫 취업을 해야 되는데 세상이 이러니,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살다 보면은 사인파 곡선처럼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는 건데, 하필 운이 없게 나쁜 시기가 걸릴 수가 있는데, 제가 만약에 지금 시기에 다시 첫 취업을 한다라고 한다면 저 자신에게는 그렇게 얘기를 다시 해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가 정말 가고 싶은 그런 회사를 찾는 것보다는 네가 가장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회사를 찾는 게 더 좋을 수도 있겠다. 어, 기회라는 것은 아무리 힘든 시기라도 있거든요. 즉, 가능성이 제로라는 것은 아닌 거죠. 근데 가능성이라는 것은 수치가 낮아진 거고, 그 수치가 낮아진 거에서 길을 찾아서 들어가야 되는데, 다만 내가 회사를 고르려고 할 때 정말 좋은 회사를 가고 싶다라는 욕심은 있겠지만, 그 욕심보다는 오히려 내가 가장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곳이 어딘가를 집중을 해서 찾아보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고, 저 역시 저 자신에게 그렇게 조언을 할 것 같아요. 회사를 여러 군데를 이제 볼 때 어떤 회사가 내가 정말 성장을 할 수 있는지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장의 의미가 뭔지부터 설명을 해야 되겠지만, 일단 프로그래머로서 성장을 한다고 하면 첫 번째는 기술이겠죠. 내가 배울 수 있는 게 많아야 될 거고요. 두 번째로 내가 성장을 한다 하면 첫 회사에서 1년 만에 2년 만에 커리어가 막 갑자기 막 신입사원에서 부장이 되고 그러지는 않잖아요. 그런 커리어의 성장이 아니라 스스로의 어떤 커리어의 기반을 다질 수 있는 그런 성장이 필요한 것 같아요. 기술적인 성장이라고 한다면 많이 배울 수 있는 회사여야겠고요. 많이 배울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라고 봤을 때 이제 큰 회사와 작은 회사를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큰 회사에 가게 되면은 그거 한 가지는 분명한 것 같아요. 굉장히 작은 도메인에 들어가서 굉장히 작은 분야의 일을 하게 될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큰 회사에서는 시스템이 굉장히 거대하거든요. 그 거대한 시스템을 배우는 데만 해도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릴 수밖에 없어요. 음, 음, 프로그래머로서 내가 앞으로 뛰어난 개발자가 되려고 한다라면 큰 회사에 들어갔을 때 그 많은 시스템들을 배우는 데만 해도 시간이 많이 걸려서 사실 프로그래머로서 기술을 쌓을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할 수도 있어요. 물론 그거를 해내시는 분들도 있기는 합니다. 그러면 작은 회사를 바라보면 어떠냐? 작은 회사는 아시겠지만 이제 시스템의 규모가 작고 기술의 스택이 얇아요. 그게 안 좋다라는 뜻이 아니라 많은 시스템이 있는 게 아니라 적은 수의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죠. 그러면 오히려 더 장점일 수 있는 게 빨리 들어가서 그 회사의 비즈니스 도메인에 대해서 빨리 배울 수 있고요. 그리고 그 기술 스택을 빠르게 습득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배울 수 있는 절대적인 시간이 줄어들어요. 그리고 그 음, 줄어든 시간만큼 빠르게 기술을 습득한 다음에 해당 회사가 하는 비즈니스의 가장 깊은 도메인까지 개발을 쭉 파고 들어갈 수가 있죠. 왜냐하면 큰 회사보다는 자유도가 훨씬 더 높을 수 있거든요. 쉽게 말하면 이제 도화지에 아무도 그려지지 않은 도화지를 준다고 보면 되고요. 큰 회사 같은 경우는 이렇게 도화지 많이 그려진 걸 주고 이 그림에서 일부분을 고치라라고 하는 일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음, 측면에서 봤을 때 물론 장단이 있기는 하지만 오히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작은 회사에서 기술적으로 성장하고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을 수도 있다. 그렇게 해서 한 분야에 빨리 빠른 시간 내에 기술적으로 파고들면 제 경험에 비춰봤을 때는 자신감이 빨리 생깁니다. 음. 그리고 다시 말할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자신감이 생겼을 때 저 자신에게서는 그게 굉장한 코어가 됐어요. 그러면 태연님께서도 반도체 관련된 그런 소프트웨어 개발부터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게임 그리고 지금 또 다른 게임이 아닌 다른 업계에서 이제 일을 하고 계신데 방향성이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처음부터 제가 뭐 근사한 방향성에 대한 고민을 하지는 않았어요. 뭐 그런 거를 생각할 겨를도 없었던 것 같고요. 그만큼 제가 뭐 생각이 뛰어난 사람이었던 것 같지도 않고요. 다만 제가 초창기에 초반에 커리어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그런 방향성들이 만들어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네이버에서 오랫동안 일을 했었다가 이제 옮겼는데 SK컴즈라는 회사는 물론 좋은 회사지만 SK 계열사였고 SK라는 국내 굴지의 이제 대기업이잖아요. 그 대기업 문화라는 게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그때는 이제 개발보다는 관리를 좀 더 많이 해야 됐어요. 제가 이제 관리하는 팀원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때 제가 커리어적으로 가장 큰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내가 매니저 트랙을 갈 것이냐, 아니면은 개발자 트랙으로 계속 갈 것이냐. 근데 제가 어떤 길로 가야 될지를 그 방향을 고민을 하다가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내가 가는 방향은 그 위로만 가는 방향을 생각할 게 아니라 내가 가고 싶은 방향으로 방향성을 잡는 게 낫지 않을까? 위로 가는 거는 어떻게 보면 승진 이런 게 되는데 다른 가고 싶은 곳이라고 하면 관심 분야 이런 게 될 수가 있을까요? 네, 그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음. 보통은 승진을 꿈꾸죠. 지금은 내가 이 자리에 있지만 더 승진을 해서 더 높은 포지션으로 올라가고 싶다. 내가 가고 싶은 방향으로 방향성을 설정한다는 것은 나는 이런 일을 해보고 싶어. 나는 이런 일에 도전을 해보고 싶어. 나는 이 일이 너무 설레. 그걸 해보고 싶어. 라고 하면 난 내가 원하는 그 방향으로 내 방향성을 설정해 주는 거죠. 그런 방향 설정이 그때 만들어진 겁니다.